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장입니다. 올해 3월 10일은 중국의 유명한 무협소설가인 김룡 선생의 탄생 100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사조영웅전, 신조협녀, 의천도령기, 천룡팔부 등 그의 작품들은 1956년 신문연재 때부터 반세기가 넘는 동안 재미와 흥미를 넘어 학문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영화, TV 드라마, 게임으로 이어지는 현대문학의 큰 흐름을 주도해왔습니다. 평소 1년에 한 편 정도 무협영화를 내놓던 중국 영화계 역시 올해 김룡 탄생 100주년을 맞아 매달 한 편씩 무협영화를 내놓으며 수락의 길을 걷던 무협물의 부활을 위해 고군분투했는데요. 하지만 그 참담한 결과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5일 무협영화의 선봉장으로 개봉한 영화 당마탈도. 30억을 투자한 이 영화, 하지만 엉성하고 전혀 긴박감을 주지 못하는 스토리로 개봉 후 한 달 동안 겨우 9억을 벌어들이며 약 20억의 손해를 보고 쓸쓸히 막을 내리게 됩니다. 2월 10일 구정 연휴에 맞춰 개봉한 목중무인2. 2022년 영화 목중무인의 후속작으로 무예가 뛰어난 맹인무사가 멜문지화를 당한 한 집안의 고아를 우연히 구하게 되고, 그 고아는 맹인무사 곁에서 같이 살아가며 복수의 길을 얻는다는 스토리의 무협영화이지만 관객들의 관심을 받지 못해 조용히 온라인으로 전환되며 영화관에서 사라졌습니다. 우리에게 연문외전의 장천지로 잘 알려진 배우 장진을 내세워 지난 3월 2일 개봉한 영화 맹로광도. 국경을 지키는 수비군의 대장 천안업은 황궁에서 일어난 반란에 억울하게 연루되자 조용히 숨어 사는데, 어느 날 누군가에 쫓기던 여자와 아이를 구해주게 되지만 이들이 뜻밖에도 황실 가문 사람들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평범한 삶에서 다시 혼란의 소용돌이로 빠지는 스토리를 다룬 이 영화는知名도가 높은 배우 장진을 내세웠지만 약 50억 원의 손해를 보며 개봉 6일 만에 상영관에서 내려지게 되자 중국 영화계는 큰 충격을 먹게 되는데요. 지난 5일 중국 최대 정치회사인 양회의 정협위원으로 활동 중인 배우 오경은 행사 참석 전 중국 무협영화의 위기에 대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기자회견을 갖기도 했는데요. 마찬가지로 정협위원으로 활동 중인 견자단은 양회 참석 전 침체된 무협영화를 살리기 위해 무술인들의 단합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走出去，你有什么看法、想法？中国武术早就走出去了，现在怎么把它做得更好？我们靠所有整个实体的力量，必须要有民族自信，这个很重要。然后有实力，敢说，敢创新。 뿐만 아닙니다. 견자단은 양회에서 무술영화의 발전을 위해 자신이 준비 중인 계획을 말하기도 했는데요. 去年我去了那个奥斯卡的电影颁奖礼，我遇到好多的外国演员、导演、制片人都跟我说很喜欢我的这个叶问的系列的电影。其实我过去拍了4部叶问的系列的电影，从艺术的创作角度，本来我觉得差不多了，不打算继续下去。但是从这一次的启发，我觉得我还是要把这个题材再拍下去。现在在写剧本的阶段。 하지만 무술영화의 제도약을 위해 연문5를 제작하겠다는 견자단. 이 소식을 접한 중국 팬들은 연문4에서 연문은 이미 사망했기에 그의 발표가 황당하다는 입장입니다. 到了叶问4的结尾，大家还记得吗？是一个遗像，然后李小龙过去给叶问，然后呢，等到了今年，甄子丹老师说要拍叶问5，我说叶问5你要拍什么？墓中无人，墓里边没有人。 무술영화의 부흥을 위해 죽은 연문을 다시 살리겠다는 견자단. 한편 무술영화의 대부 성룡은 중국 무술영화가 다시 살려면 액션 배우들에 대한 영화계의 인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醉拳喜怒哀乐翻滚蹦跳什么都要有，打的时候要喜，打，有喜剧有悲剧，还要做动作。 现在的动作演员是越来越难，但是呢，每一次颁奖对我们所有动作演员都是无缘的。 이렇게 다들 무술영화를 살려보자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오래전부터 중국 영화계에서 흘러나오던 신구 갈등의 불협화음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신화스포츠는 유혁비가 성룡의 신작영화 출연을 거절했다는 왕진 감독의 폭로를 기사로 소개했는데요. 2005년 단계래 감독의 메가폰을 잡고 김희선이 출연해 국내에서도 화제가 된 성룡 주연의 영화 신화 진시황릉의 비밀. 18년이 지난 지금 그 속편인 영화 전설을 제작, 김희선이 맡았던 역에 이번에는 중국에서 떠오르는 신의 구리 나자가 그 역을 대신 이번에도 성룡은 고고학자로 나와 여러 모험을 하는 무협 액션물입니다.
그런데 홍콩 출신의 왕진 감독이 자신의 웨이보에 유역비가 CCTV를 통해 방영할 예정인 드라마 매개고사에 출연한다는 글과 함께 이래서 성룡영화 전설을 거부했군 이란 글을 올리며 유역비를 저격했습니다. 즉 이번 송룡의 영화 전설에는 중국 무협영화의 부흥을 위해 젊은 배우들이 다수 참여했으며 송룡 역시 이를 위해 유역비에게 영화 출연을 제의했지만 유역비는 이 대열에 합류하지 않고 드라마나 찍고 있다며 유역비를 비난한 것입니다. 이 소식을 접하고 불쾌한 유역비 측과 팬들, 시대를 반영하지 못하는 영화에 굳이 출연할 이유가 없다는 날선 반응들을 보였고 중국 매체들은 이를 전하기도 했는데요. 과거 중국 무협영화의 전성기를 되살리려 하지만 그보다 앞서 영화 제작의 현실을 개선하는 것이 더 급선무 아닐까요? 마침 저희 구독자 한 분이 제보하신 내용은 한국 영화의 제작 방식과 풍토를 소개하며 중국 영화계를 우회적으로 비난하는 글이 있어 현재 중국 내에서 화제인데요. 웨이보에서 각종 영화를 평론하며 513만 명의 팬을 보유한 중국의 한 인플루언서, 며칠 전 자신의 웨이보에 한국 영화의 비약적인 발전과 성취를 단순히 검열과 체제의 자유로 요약하기에는 적절하지 못하다는 제목의 글을 올립니다. 아래는 글의 핵심 내용인데요. 서울의 봄을 본 중국인들은 한국 영화인들은 정말 과감하게 영화를 만든다고 말하며 한국 영화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돌풍을 일으키는 것은 한국에는 검열과 규제가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든다. 하지만 한국 영화가 도약할 수 있었던 이유는 검열과 제재가 아니라 바로 시민들의 개방적 사고방식에 있다. 한국의 감독들이 자국에서 금기시되는 주제를 다루더라도 한국 사회는 그들을 부정하거나 비판하지 않으며 기꺼이 인정해주고 포용의 관대함을 보여줬다. 여기에 우리는 한국 영화의 발전을 말할 때 늘 한국 정부가 주도해 키웠다는 논리를 펴지만 실제로는 정반대로 발상의 전환을 겪은 민간의 힘이 영화 발전의 동력이 된 것이다. 이렇게 한번 열린 생각은 다시 보수적으로 돌아가기 어렵기에 한국 관객들은 창작 방식을 과거로 돌리거나 서울의 봄 같은 류의 영화를 다시는 만들지 말라는 말을 하지 않으며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태도를 유지한다. 오래전부터 검열을 폐지한 한국, 하지만 과거의 보수적인 이념에 사로잡혀 있다면 지금처럼 과감한 방식의 영화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을까? 한국 관객들이 미개하다면 이런 흐름이 지속될 수 있을까? 한국 영화는 규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시민들의 열린 생각을 토대로 발전을 이룬 것이다. 관련 글에 댓글창은 난리가 났는데요. 해당 글을 접한 중국 네티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서울의 봄을 봤는데 재미없어서 겨우 봤는데, 저런 댓글들이 이 글을 더 완벽하게 만들어주는군. 중국 감독들은 소재에 제한이 있다는 말로 그동안 자신들의 무능함을 숨겨왔지. 한국 영준이 한 위원이 쓴 한국 영화사 추천합니다. 한국 영화는 어떤 제도적 도움을 받아 이룩한 것이 아닌 사회 전체의 개방적인 사고와 사상 때문입니다. 이렇게 설득력 있는 글 오랜만에 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댓글창을 보면 왜 중국 영화가 관객들에게 외면받고 있는지 알 수 있음. 유럽, 중동, 동남아시아 지역을 모두 한국 문화가 휩쓰는 반면 근 10년 동안 중국 영화와 대중문화는 명함도 못 내밀고 있음. 개방적 사고방식이야말로 중국의 미래가 될 텐데. 작년 10월 5일 부산국제영화제에 참가한 주윤발, 그는 기자회견에서 지금 홍콩 영화는 규제가 많아 제작자들에게 어려운 상황이며 시나리오는 영화 당국의 여러 파트를 거쳐야 하고 정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제작비를 마련하기도 힘들 만큼 검열이 너무 많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발언은 중국에서는 바로 삭제되어 찾을 수가 없습니다. 좋아요와 알림 설정은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